나니 하니 한의사 김나니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내내 괜찮다가 요즘 한 달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쏟아지거나 너무 가렵고 코막힘이 심해져서 왔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비염이 심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체온 유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고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옷이 너무 얇아지거나 보일러를 너무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렇게 너무 춥게 하면요, 우리 사람 몸은 체온 유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러면 같이 체력 소모가 많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봄철 환절기에는 날씨가 바람도 많이 불고 갑자기 추웠다 갑자기 더운 그런 계절적인 요인, 환경 때문에 알러지 비염이 더욱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봄철에는 옷은 가벼워지되 얇은 옷으로 여러 겹을 껴입어가지고 더울 때는 하나씩 벗고 또 추울 때는 하나씩 가디건이나 목폴라, 모자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소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본인이 체온 유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오히려 겨울보다 봄철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건조한 환경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보세요. 겨울에 춥다고 해서 실내에 문을 꽉 닫고 환기도 잘 안 시켜요. 우리 옷에는 다 먼지며 안 좋은 중금속, 각종 화학 물질들이 다 묻어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걸어놓고 또 출근하고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죠. 그러다 보면 실내 오염도가 오히려 바깥 공기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자주자주 환기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너무 춥다고 해서 보일러 온도를 너무 세게 틀면 수분이 증발되면서 더 건조해지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건조한 환경이 되면 우리 눈, 코, 모관, 입술까지 이런 점막들은 늘 촉촉하게, 피부마저도 늘 수분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 밖에 있는 세균이나 먼지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안 하는데, 너무 건조해버리면 코 속의 점막에 먼지가 조금만 닿아도 예민해져가지고 근질근질해서 재채기가 나오고 동시에 콧물, 코막힘이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코 속의 보습을 관리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아니 코 속을 어떻게 저는 가습기도 잘 틀고요, 어떻게 더 보습을 어떻게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코 속에도 우리 입술에 립글로스 안 바르면 너무 건조하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꾸 찢어진 데서 피나고 감염을 더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감기에 더 잘 걸리기 쉽거든요. 코 속도 입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즘에는 밤의 형태로 크림 종류가 굉장히 보습제가 잘 나와요. 특히 성분 중에 프로폴리스 성분은 이 점막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염증을 없애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습제를 활용해서 코 속에 발라보는 것도 꿀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바르는 요령을 다시 좀 알려드릴 거고요. 비염 관리에 도움되는 꿀팁은 우선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라. 그러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을 껴입어서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게 좋고요. 또 이런 눈이나 특히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고 건조한 밖길을 가나 안에 실내에서도 건조한 환경에서는 눈과 코, 입술 이런 데를 촉촉하게 늘 보습제를 발라서 수분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코 속에 따뜻한 차로 김을 쐬주면서 습기를 갖다 좀 공급해 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우리가 피부가 너무 건조한 그런 아토피 환자들 반신욕을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굉장히 수분 공급에 굉장히 도움이 되듯이 코 속에도 따뜻한 차를 이용해서 김을 쐬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내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 항원이 1위가 바로 진먼지, 진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진드기균은요, 어디에 가장 많이 살고 있냐면
침구류, 이불, 특히 베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드기균은요, 머릿속으로도 들어오면 바로 지루성 두피염, 막 가렵고 딱지 생기는 지루성 두피염, 또 아토피나 여드름의 원인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드기균을 없애기 위해서는요, 크게 두 가지 요법이 있습니다. 일단 진드기균은요, 고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집에 건조기가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세탁을 자주 못하더라도 이불이나 베개 커버를 다 벗겨가지고 건조기 한 번씩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진드기균의 대부분이 죽어나가고요. 두 번째는 진드기균은 햇볕에 그리고 바람에 또 약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탁탁탁 털어거나 이렇게 탁탁탁탁 먼저 이렇게 때려주는 것만으로도 진드기균의 7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볕에 널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진드기균 관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습기. 그러면 이제 건조하지 않기 위해서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분도 중요하지만요, 실내의 습도는 50% 정도면 딱 적당합니다. 오히려 과습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너무 과습 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진드기균은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모든 세균은 사실은 대부분은 습도가 높은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밤에 잠잘 때 가습기를 계속해서 틀어놔 버리면 이 물방울이 다 날아와서 베개나 이불에 그대로 붙어 있다가 진드기균의 먹이가 돼가지고 진드기균의 개체수가 확 늘어나는 꼴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습도계, 우리 문구점에 가면은 이 습도계 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쯤 장만해서, 특히 잠자는 방에 그걸 장만해서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고요. 가습기를 사실 때는 자주 안에를, 왜냐면 물이 잠겨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세균 번식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세척을 너무 오랫동안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살균제가 한동안 이 호흡기에 안 좋다고 문제가 된 적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무서워가지고 살균제를 소독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그리고 세척이 용에 뗐다 붙였다 하는 용이가 쉬운 그런, 그러니까 세척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가습기를 선택해서 자주 씻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또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